내 아들이, 내 지혁이가 죽어간다고요? 당신 알고 있었잖아. 평생 아들밖에 모르던 엄마 다정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 상철이 감춰온 잔인한 비밀, 지역의 시한부 선고를 알게 된 다정의 피 맺힌 절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49화 예고편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었답니다. 평범했던 어느 날 오후,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밤마다 한숨을 쉬며 뒤척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지요. 결혼한 지 2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비밀을 가져본 적 없던 남편이었기에 다정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도 다정은 아들 지혁이의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지혁이가 유난히 피곤해하고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혹시 방이 지저분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엄마의 마음이었지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다정의 손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하얀 봉투였는데요. 봉투 겉면에는 서울대학병원 순환기내과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답니다. 이게 뭐지? 다정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시기 시작했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소견서 첫 줄에 적힌 아들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무시무시한 진단명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무슨... 다정은 주저앉으며 서류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무려 석 달 전 것이었어요. 석 달 동안이나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좌심실 구혈율 저하, 이식 대기 등록, 필요라는 의학 용어들이 다정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프게 했지요. 아니야. 우리 지혁이가... 하지만 서류는 냉정하게도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소견서 마지막 장에 적힌 의사의 소견이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심장 이식이 필요하며 이식 없이는 생존율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문장이 다정의 눈앞에서 흔들렸답니다. 그 순간 다정의 머릿속에는 최근 몇 달간 아들이 보였던 이상한 증세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서 중간에 멈춰 서던 모습, 식사 중에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장면, 새벽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기침을 하던 소리, 엄마로서 당연히 알아챘어야 할 신호들을 그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엄마면서... 다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류를 꼭 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지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답니다.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소견서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죽음의 선고문을 읽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답니다. 신부전 3단계, 박출률 25%, 심장이식 대기자 등록 권고. 이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다정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심장이식 대기자라니. 다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남의 일처럼만 여겨졌던 그 무서운 단어가 이제 자신의 아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손에 쥔 서류가 너무나 무거워서 도저히 들고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쇠덩이를 쥐고 있는 것처럼 팔이 후들후들 떨렸지요. 그 순간 다정의 머릿속에는 최근 몇 달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 지혁이가 엄마, 나 요즘 좀 피곤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다정은 시험 기간이라 그렇겠지. 영양제 좀 챙겨 먹어라고만 대답했었어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라면, 병원에라도 데리고 갔더라면. 다정은 자신의 무심함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답니다. 2달 전에는 더 심각한 신호가 있었지요. 지혁이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다정이 깜짝 놀라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지혁이는 억지로 웃으며 아, 갑자기 체한 것 같아.
괜찮아, 엄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체한 게 아니라 심장 발작 증세였던 거예요. 다정은 그때 왜 119를 부르지 않았을까? 왜 그냥 소화제만 먹이고 말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다정은 자신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더 명백한 증상이 있었어요. 지혁이가 새벽마다 화장실에서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 다정이 화장실 세면대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을 때도 이를 닦다가 잇몸에서 피가 났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소견서를 보니 그건 신부전으로 인한 폐부종 증상이었던 거예요. 다정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소견서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 지혁이가? 다정은 아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지혁이의 얼굴이 너무나 건강해 보였기에 이 모든 게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소견서에 동봉된 의사의 메모였습니다. 환자 보호자부 이상철 씨와 상담 완료. 환자 본인과 모친에게는 당분간 알리지 않기로 함.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 유지 권장이라는 내용이었지요. 다정은 이 메모를 읽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 상철이가 그리고 아들 지혁이가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배신감마저 들었거든요. 나는 엄마인데. 다정은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했답니다. 지혁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감기 한 번 걸려도 밤새 간호했던 자신이었는데 아들이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이보다 더 무능한 엄마가 또 어디 있을까요? 다정은 소견서를 다시 펼쳐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 정확히는 92일 전이었어요. 그 92일 동안 지혁이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살아왔을 텐데 엄마인 자신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지혁이 옷 사줘야지 같은 평범한 고민만 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다정은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웠답니다. 아들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행복한 척 웃으며 살아온 지난 석 달이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다정은 소견서를 가슴에 꼭 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어머니의 절규만이 메아리쳤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던 다정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 상철이 퇴근한 거였지요. 여보, 나왔어라는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다정의 귓속에는 그 목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답니다. 석 달 동안이나 아내를 속이고 아들의 죽음을 혼자 감춰온 남자의 목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다정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도 닦지 않은 채 손에 소견서를 꼭 쥐고 거실로 뛰쳐나갔지요. 상철은 막 구두를 벗으며 넥타이를 풀고 있었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다정의 손에 들린 하얀 봉투를 보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직감했거든요. 여보, 그게...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다정은 그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닥쳐요. 다정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지요. 평생 남편에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본 적 없던 그녀였기에 상철은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다정은 휙 하고 소견서를 상철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허공에서 펄럭이며 바닥에 흩어졌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다정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되어버렸답니다. 상철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애 엄마한테 이걸 숨길 수가 있어? 다정은 상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잘 잡히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손은 필사적으로 남편의 옷깃을 움켜쥐었지요. 석 달 동안이나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고. 다정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상철은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다정에게는 그 사과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우리 지혁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간다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야. 다정은 상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힘없는 주먹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상철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답니다. 나도 지혁이 엄마예요. 나도 알 권리가 있었어. 다정은 울부짖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25해를 키워온 게 나인데 왜 나만 몰라야 했어? 왜 나만 바보처럼 웃으며 살아야 했냐고. 다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규에 가까워졌답니다. 상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는 아내의 다리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지요. 하지만 다정은 그런 남편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서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지혁이가 아프다는 걸,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왜 숨겼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이었답니다. 지혁이가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엄마가 슬퍼할까봐 그랬대. 지혁이가 그렇게 애원했어.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하지만 다정은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답니다. 그래서 당신도 숨긴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속인 거야. 다정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은 남편이잖아. 아빠잖아. 가장이잖아. 그런 중요한 결정을 25살짜리 애한테만 맡기고 아내인 나는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다정의 분노는 끝이 없었답니다. 상철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그는 지혜롭지 못했어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내에게는 가장 잔인한 배신이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철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우리 지혁이가 나아요? 심장이 생겨요? 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석 달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동안 우리 지혁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나만 알았으면 지혁이 손이라도 잡아줄 수 있었을 텐데. 다정은 자신의 무릎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매일 밤 잘 자라고 아침마다 밥 잘 먹으라고만 했지. 우리 아들이 죽음 앞에서 떨고 있다는 걸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며 흐느껴 울음으로 변해갔답니다. 상철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25년 결혼 생활 동안 가장 아프고 슬픈 밤이었답니다. 한참을 울던 상철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정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지요.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정은 그 손을 뿌리쳤답니다. 손대지 마요. 당신 손잡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상철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3달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밤 지혁이 방문 앞에 서서 숨소리가 들리나 확인했어. 혹시라도 밤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다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눈물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당신은 알았으니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잠만 잤어요. 다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가득했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철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지혁이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상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요. 아빠,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알면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엄마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발 엄마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다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의 그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우리 지혁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지요. 그래, 지혁이는 당신이 자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걸 견딜 수 없대. 차라리 혼자 아프고 혼자 무서워하는 게 낫다고.
바보. 우리 지혁이 바보. 다정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엄마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데, 왜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려고 했을까? 그녀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원망스러웠답니다. 상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지혁이가 병원에서 쓴 일기 같은 거야. 그는 수첩을 펼쳐 다정에게 보여주었지요. 거기에는 지혁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오늘도 엄마는 웃으며 밥을 해주셨다.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엄마를 보니 다행이다. 내가 아픈 건 괜찮다. 엄마만 행복하면. 다정은 그 글을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지혁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수첩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다. 나는 아빠 손을 잡고 울면서 빌었다. 엄마만큼은 내 마지막까지 웃는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다고. 마지막이라니. 우리 지혁이가 벌써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어. 다정은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상철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나도 처음에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지혁이가 그렇게까지 애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 그래도 말했어야죠. 다정은 여전히 원망스러웠지만 조금씩 남편과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나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하지만 그때 나는 지혁이의 마지막 화려한 날들을 지켜주고 싶었어. 화려한 날들. 다정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눈물을 닦으며 설명했지요. 지혁이가 그러더라. 자기 인생은 짧을지 몰라도 남은 시간만큼은 화려하게 살고 싶대. 엄마 걱정에 눌려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다정은 그제야 최근 몇 달간 지혁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은호라는 여자아이와 사귀기 시작했던 것까지도 모두 설명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혁이가 그렇게 달라졌구나.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이는 엄마가 슬퍼하는 것보다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한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는 아들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요. 바보들. 다들 바보들이야. 다정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것들만 선택했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답니다. 여전히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지만 남편과 아들이 나름대로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거든요. 여보, 용서해줘. 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지혁이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그의 눈빛은 간절했답니다. 다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와 용서가 뒤섞여 어떤 감정을 먼저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당신을 용서하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지금은 우리 지혁이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원망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답니다. 25년 부부였지만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나눈 건 처음이었지요. 상철의 품에서 한참을 울던 다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거실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흩어진 소견서들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내가 할게. 상철이 말렸지만 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할 거예요.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해요.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들고 다시 한번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엄마로서의 절박함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지요. 심장이식 대기자 명단 등록 완료. 현재 대기 순위 237번. 예상 대기 기간 6개월에서 2년. 이 냉정한 숫자들이 다정의 가슴을 후벼 팠답니다. 237번이라고요? 우리 지혁이가 237번째래요.
다정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37명이나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심장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지혁이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상철을 바라보며 물었지요.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지혁이 엄마인데, 그녀의 외침이 집 안을 울렸지요. 10개월을 뱃속에 품고 25해를 키워왔는데,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어요? 아픈 우리 아들 하나 제대로 못 살리는 엄마가 무슨 소용이에요? 다정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답니다. 왜 내 심장은 안 돼요? 왜 엄마 심장은 아들한테 줄 수 없어요? 다정은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은 아내를 안으려 했지만 다정은 남편을 밀쳐냈지요. 내 심장 가져가라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지혁이는 이제 겨우 25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규에 가까워졌답니다. 다정은 소파에 걸터앉아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뭐 했어요? 나는 우리 지혁이가 죽어가는데 나는 뭘 했냐고요. 그녀는 자신을 자책하기 시작했지요. 맨날 드라마나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우리 지혁이는 혼자 죽음과 싸우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지혁이가 엄마,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은 거 다 해줘라고 했을 때 다정은 그날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먹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그날이 지혁이 생일 한 달 전이었더라고요. 혹시 그게 마지막이 될까봐 미리 축하하고 싶었던 거였을 텐데 다정은 자신의 무심함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답니다. 2주 전에는 지혁이가 엄마, 우리 같이 사진 찍을래요? 라고 했어요. 다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요. 나는 나 지금 머리도 안 감았는데 무슨 사진이야 라면서 거절했어요. 지혁이가 엄마랑 마지막 사진을 찍고 싶었던 거였을 텐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통곡했답니다. 상철은 아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여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몰랐잖아. 하지만 다정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에요. 나는 엄만데. 엄마는 알아야 했어요. 아들이 아픈 걸, 아들이 힘든 걸. 엄마는 본능적으로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다정은 지혁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지혁이가 5살 때 유치원에서 감기 걸려서 열이 났던 날. 나는 낮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우리 지혁이 어디 아픈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었지요. 다정은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자책했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예민하게 알아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둔해진 거예요? 우리 지혁이가 심장병으로 죽어가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다정은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상철이 급히 아내의 손을 잡아 말렸지만 다정의 자책은 멈추지 않았지요. 밥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다정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요즘 지혁이가 밥을 잘 안 먹길래 나는 다이어트 하냐고만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신부전 때문에 입맛이 없었던 거였잖아요. 나는 엄마면서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답니다. 다정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도 지혁이가 엄마, 나 미역국 먹고 싶어라고 했는데 나는 귀찮아. 내일 끓여줄게라고 했어요.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지혁이한테는 내일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는데 다정은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었답니다. 엄마 자격이 없어요.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다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절했지요. 상철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아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최고의 엄마야. 정말로. 하지만 다정은 남편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엄마였으면 알았어야 해요. 우리 지혁이가 숨 쉴 때마다 힘들어하는 거, 계단 오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거, 다 봤으면서도 그냥 피곤한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다정은 지혁이 방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혁이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밤마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떨었을까. 그녀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손이라도 잡아줬어야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이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엄마로서 제대로 해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록 떨림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의도 담겨 있었답니다. 다정이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서려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지혁이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지요. 다정과 상철은 동시에 얼어붙었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바닥에 흩어진 소견서들,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거실의 분위기. 이 모든 걸 지혁이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잠깐만, 다정은 재빠르게 바닥에 서류들을 긁어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지만 필사적으로 한 장 한 장 주워 담았지요. 상철도 황급히 일어나 아내를 도왔답니다. 현관에서 신발 벗고 있어. 빨리. 상철이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마치 범죄 현장을 숨기듯 서둘러 서류들을 소파 밑에 밀어 넣었답니다. 엄마? 아빠? 왜 대답이 없어요? 지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정은 거울도 없이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지요.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답니다. 화장실 가야 해. 다정은 상철에게 속삭이며 황급히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미 지혁이가 거실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지혁이는 엄마의 이상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다정은 순간적으로 등을 돌리며 대답했지요. 아, 아니야. 엄마 지금 화장실 급해서. 잠깐만. 그녀는 휘청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지혁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상철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드라마 보다가 울었나 봐. 요즘 막장 드라마에 빠져 있거든. 그는 TV를 켜며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손이 떨려서 리모컨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지혁아, 너 저녁은 먹고 왔어? 상철이 화제를 돌리려 애쓰며 물었답니다. 한편 화장실로 달려간 다정은 문을 잠그자마자 세면대를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요. 진정해. 다정아, 진정해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말하며 찬물을 틀었답니다.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으면서도 다정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웃으면서 나가. 어떻게 우리 지혁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있어. 그녀는 세면대를 붙잡고 몸을 떨었지요. 하지만 밖에서는 지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들어가도 돼요? 아, 아니야, 괜찮아. 다정은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지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25년 동안 엄마 노릇해왔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다정은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운데이션을 발라 눈물 자국을 감추고 립스틱을 발라 창백한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볼에는 블러셔를 두드려 발라서 울었던 흔적을 최대한 감췄답니다. 좀 나아졌어. 이 정도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았어요. 하지만 미소를 짓는 순간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울면 안 돼. 지혁이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된다고. 다정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다시 화장을 고쳤지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연습을 시작했답니다. 지혁아, 왔어. 어서 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보았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해봐. 다정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배 아파서 그랬어. 괜찮아.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웠지요. 그녀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했답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오르기 전 배우처럼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연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거든요. 5분쯤 지났을까요? 다정은 드디어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혁이가 아빠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어요. 다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가 좀 배가 아파서 그랬어. 지금은 다 나았어.
지혁이는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눈이 좀 빨간 것 같은데요? 다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아, 그게 아까 화장실에서 비누가 눈에 들어가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지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파에 앉았답니다. 우리 지혁이 저녁은 먹었어? 배 안 고파? 다정은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네,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요. 엄마는요? 다정은 웃으며 말했답니다. 엄마도 아빠랑 먹었어. 그런데 우리 지혁이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학교에서 힘든 일 있어? 그 순간 다정의 가슴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심장이 망가져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 비명을 꾹 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지혁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했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요즘 과제가 좀 많아서. 다정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평소보다 차갑다는 것을, 손등의 핏줄이 평소보다 튀어나와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일찍 자야겠네. 엄마가 따뜻한 우유 데워줄까? 지혁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정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다정은 싱크대를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입을 막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참아야 해. 지혁이 앞에서는 절대 울면 안 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우유를 냄비에 부었답니다. 손이 떨려서 우유가 옆으로 흘렀지만 다정은 개의치 않았어요. 우유를 데우면서도 다정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지혁이가 엄마 뭐 해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우유 데우고 있어 라고 밝게 대답했지요.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슬픈 연기였답니다. 따뜻한 우유를 들고 거실로 돌아온 다정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혁이 우유 여기 있어. 따뜻할 때 마셔. 그녀는 아들에게 우유잔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지혁이는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하며 우유를 받아 들었답니다. 다정은 아들이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지혁이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요?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 지혁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정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지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우리 지혁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래. 언제 이렇게 컸는지.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재빨리 고개를 돌렸답니다. 엄마, 또 감상에 젖으시네. 지혁이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잠시 후 지혁이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지혁이는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지요. 누구한테 온 거야? 상철이 물었지만 지혁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당황해했답니다. 다정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혹시 여자친구? 그녀가 물어보자 지혁이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지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지혁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다정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는 찬성이야. 우리 지혁이도 이제 25인데 연애 정도는 해야지. 사실 다정의 마음속에서는 우리 아들이 사랑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절박함이 숨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답니다. 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이름은 은호인데 그의 목소리는 수줍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다정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답니다. 은호? 예쁜 이름이네. 어떤 애야? 그녀가 물어보자 지혁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은호는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고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거든요. 지혁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정은 그런 아들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우리 지혁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근데 그 사랑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런 슬픈 생각을 꾹 눌러 담고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래? 엄마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다정이 말하자 지혁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요. 아직은 좀 부끄러워서.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지요.
다정은 나중에라는 말이 정말로 올 수 있을까 걱정되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안도했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우리 지혁이가 행복하구나. 그때 지혁이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잠깐 전화 받고 올게요. 지혁이는 핸드폰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닫히자마자 다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은호라는 애가 알고 있을까요? 우리 지혁이 상태를.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혁이가 말했대. 처음에는 은호가 너무 슬퍼해서 지혁이가 오히려 그 애를 위로했다고 하더라. 다정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지요. 착한 애네. 우리 지혁이도, 그 은호라는 애도.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답니다. 한편 방으로 들어간 지혁이는 은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은호야. 응, 지금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지요. 거실에서는 그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다정은 아들 방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지혁이가 웃는 소리, 행복해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다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아프게 만들었지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지혁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다정은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지혁아,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지혁이는 급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지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은호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하지만 다정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은호와 무슨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요. 지혁아. 다정이 부르자 지혁이는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행복이 동시에 담겨 있었답니다. 엄마, 저 내일 은호 만나기로 했어요. 괜찮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지혁이 데이트하는데 엄마가 왜 반대해? 다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제발 우리 지혁이 행복하게 해줘. 그 애랑 오래오래 사랑하게 해줘. 라고 기도하고 있었지요. 지혁이는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답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다정은 아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혁아.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불규칙하게 뛰는 그 심장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왔답니다. 다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밤, 지혁이가 잠든 후 다정은 몰래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다정은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너를 살릴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혁이는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나갔다 올게요. 그는 신이 나서 현관으로 향했지요. 다정은 아들을 배웅하며 웃었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은호한테 잘해.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다정은 창문으로 달려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혁이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차는 것이 분명했지요.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으며 걸어갔답니다. 다정은 그 모습을 보며 창문에 이마를 댔어요. 우리 지혁이, 제발 부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답니다. 한편 은호를 만나러 가는 지혁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은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지혁아. 은호가 손을 흔들었고 지혁이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답니다. 은호야, 미안해. 어제 전화해서 울게 만들어서.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미안해. 너한테 고백하면서 울었잖아.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지혁이는 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답니다. 은호야, 나 있잖아.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응, 말해봐.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혁이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지요. 나, 시간이 얼마 없어. 그건 너도 알잖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너와 함께하고 싶어. 진짜 연인으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나도 그래.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너와 연인이고 싶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포옹했지요. 카페 안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이 두 젊은이가 얼마나 애틋하고 슬픈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지를요. 카페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혁이와 은호.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너랑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지혁이가 말했지요. 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답니다. 나도 너무 행복해, 선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행복이 얼마나 더섭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을요. 지혁이는 은호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약속해 줄 수 있어? 내가 만약에 안 좋아지면 너무 슬퍼하지 않기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담담했지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선배는 괜찮을 거야. 분명히 심장이식도 잘 될 거야. 은호야. 지혁이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대기 순위가 237번이야. 솔직히 그 순서가 내 차례로 돌아올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거야. 은호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배, 나 정말 무서워. 그녀는 지혁이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지혁이도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답니다. 미안해. 내가 건강했으면 이런 슬픈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답니다. 한편 집에서는 다정이 창문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상철이 옆으로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요. 여보, 괜찮아? 상철이 물었지만 다정은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혁이 지금 행복하겠지?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분명히 행복할 거야. 상철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지혁이가 평생 한 번도 못 해본 연애를 지금 하고 있잖아. 우리 아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거야. 상철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가득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다정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심장이식 대기자가 237번이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심장을 받을 때까지 우리 지혁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상철은 아내를 더 꼭 안으며 말했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포기하면 지혁이도 포기할 거야.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해. 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해.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내 심장은 정말 안 되는 건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요. 상철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부모 심장은 크기도 안 맞고 혈액형도 달라서. 그럼 뭐라도 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우리 아들 죽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다정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상철은 아내를 진정시키며 말했지요.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병원에 부탁했어. 혹시라도 적합한 심장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 달라고.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다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지요. 다정과 상철은 동시에 얼어붙었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지요. 전화기 너머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혁이 어머니시죠? 제가 급하게 연락드린 이유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 짧은 침묵이 다정에게는 영겁처럼 느껴졌답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지혁이 아버님과 함께요.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지혁이 괜찮은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내일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까지 오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갈게요. 꼭 갈게요. 다정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상처를 바라보았지요. 여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다정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답니다. 상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겠지. 그날 밤, 다정은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그것이 희망의 메시지일지 절망의 선고일지,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기도했지요. 제발, 제발 우리 지혁이 살려주세요. 옆방에서는 지혁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답니다. 은호와의 데이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요. 새벽 5시, 다정은 지혁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지혁아, 엄마가 꼭 너를 살릴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꼭. 다정은 아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고 방을 나왔답니다. 아침이 되었고 다정과 상철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혁이에게는 엄마 아빠 잠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라고만 말했지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답니다. 여보, 다 떨려. 다정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떨려. 상철도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두 사람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앉으세요. 의사가 말했고 다정과 상철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을 부른 이유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다정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상철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답니다. 어젯밤에 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운명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237번째 대기자였던 지혁이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까요? 아니면 더욱 잔인한 현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엄마 다정, 주먹을 꽉 쥔 아빠 상철, 그리고 사랑하는 은호와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 지혁이.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49화 본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49화 예고편이었습니다. 과연 의사 선생님이 전하려는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혁이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타난 걸까요? 아니면 더욱 절망적인 소식일까요? 그리고 은호와 지혁이의 애틋한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궁금증은 49화 본편에서 해결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담긴 화려한 날들 49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